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주 자연어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지연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논문을 고르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이름만 보고 자연어 처리 모델인 줄 알았는데 자연어 처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래프버트로 오늘 발표를 준비하는데 자연어 처리팀 김재민, 백지윤, 이기성, 주정현, 최상우, 최재규님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래프는 현실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노드들과 그의 연결성을 모델링화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신경을 이미지화하거나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친구 관계라던가 생물 분자와 같은 연결성을 가진 형태의 데이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로드투백, 딥워크, GCN 같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델들을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 연결성에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이 너무 깊어지거나 어느 정도 특정 제한이 넘어가면 더 이상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또는 노드들이 평화화가 돼서 다른 노드들과 차이가 크게 없어져서 오버스무딩 프로블럼이 발생하여 더 이상 학습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는 그래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병렬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프버트는 이 그래프를 연결이 아닌 각 노드의 특성을 입력값으로 학습하여서 이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학습의 트랜스퍼 모델들처럼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다양한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짧게 서머라이즈 하자면 모델을 전체 그래프와 그의 연결이 아닌 서브 그래프로 나누고 그 서브 그래프 안에 노드들의 특성을 따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모델은 기존 모델과 다르게 학습의 횟수와 서브 그래프의 사이즈만 비용을 들어서 기존 모델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버트 모델이 가려진 단어를 찾고 다음 문장에 어떤 문장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사전학습 과정처럼 이 모델에서도 사전학습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unlabeled 된 그래프로 각 노드의 속성을 재구성하거나 그래프를 재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전학습 모델과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여 여러 가지 태스크가 가능합니다. 이 모델에 연관 있는 모델은 GNN 모델 중에 GCN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모델로 그래프의 각 노드들의 연관성을 가진 에드제이슨 매트릭스를 웨이트 값을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얻은 매트릭스 값들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상의 위치가 같은 노드와의 연결이지만 매트릭스 상에서 계산상에서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리드아웃이라는 매트릭스를 더해주는 과정을 한번 거친 후에 다시 한번 플립 코넥트 레이어를 적용하여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GCN 모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GCN 모델을 응용한 게 그래프 트랜스포머 어텐션 모델인데 셀프 어텐션 기반의 i번째 노드에 대한 매트릭스와 그 다음 i번째 매드와 연관 있는 j 번째 노드의 매트릭스의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준 값을 더하고 리키렐루를 해준 값을 관계값으로 구하는데 이 매트릭스 사이의 모든 노드의 관계값을 합쳐주는 값을 a라고 하는데 이 a를 모든 컨볼루션 네트워크 레이어에 적용해주는 모델을 그래프 트랜스포머 어텐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델의 진행 부분을 모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메소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결성 그 전체 그래프를 서브그래프로 나누고 그 각각의 서브그래프를 타겟 노드와 그 타겟 노드와 가장 연관이 높은 노드 K개를 선택한 후에 그 노드들에 대해서 인베딩을 진행하고 그렇게 인베딩이 진행된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래프 트랜스포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앞서 말했다시피 리드아웃 과정을 통해서 모두 합쳐주고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출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논문은 전체 그래프를 서브그래프 쪼개서 입력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그래프 노드 간의 인티머시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응용한 모델을 사용해서 인티머시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페이지 랭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웹사이트들 중에 어떤 웹사이트가 가장 중요한지 판단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동한 웹사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산하는 방법은 C에서 연결된 웹사이트 A와 B가 있을 때 A 웹사이트와 A 웹사이트에 연결된 노드의 개수를 나눈 값과 C 웹사이트와 C 웹사이트에 연결된 노드의 값을 합친 B 웹사이트와 B 웹사이트에 연결된 연결된 노드 값을 나눈 이 두 개를 이 A에 연결된 B와 C가 노드에 연결된 전체의 값을 합쳐준 값이 A의 페이지 랭크 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응용한 방법으로 그래프 인접 행렬의 adjacent 매트릭스의 그 행렬의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곱한 값을 A 바라고 하는데요. 그 A 바에 여기서 1-알파, 이 모델에서는 알파 값을 0.15로 사용했는데요. 0.8, 1에서 0.15를 빼준 0.85를 곱해준 다음에 그 값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빼준 값을 인버스 해주고 그 인버스 해준 값에 다시 0.15를 곱해준 방식으로 인티메시 스코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노드에 대해서 인티메시 매트릭스를 다 계산한 인티메시 매트릭스 값 안에서 타겟 노드에 대해서 특정 연관성이 높은 노드들만 타겟 노드에 대한 컨텍스트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그래프 형태로 나눠서 인티메시 형태로 나눈 벡터 값으로 나눠졌다면 이제 입력 값에 대해서 임베딩을 진행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프 데이터는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와 같지 않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드들 중에 타겟 노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노드들로만 순서대로 탑 K개로 순서 입력받아서 임베딩을 진행합니다. 임베딩은 raw feature vector embedding, Weisweiler, Lemon, Heman, absolute row embedding, intimacy-based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hop-based relative distance embedding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raw feature vector embedding은 각각 sub 그래프의 노드 VJ를 모두 같은 크기의 DH 피처 벡터 스페이스로 임베딩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가 되는데요. 이미지의 경우 CNN, 텍스트의 경우 LSTM 또는 BERT, 그 외에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fully connect 레이어를 사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벡터들을 와이스파일러 램은 Absolute Row Embedding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명 WL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알고리즘은 전체 그래프의 스트럭처 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노드들에게 숫자를 지정해 주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노드들에게 숫자를 지정해 주고 1번 노드와 연결된 노드의 숫자들을 다시 1번 노드의 값이라고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번 노드와 연결된 노드가 2번 노드와 5번 노드라고 하면 1번 노드의 값은 7번 노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2번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2번 반복한 값에다가 사인과 코사인을 적용해준 값을 와이스파일러 앱솔루트 롤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베딩 된 값들은 각 노드의 전체 그래프에 대해서 위치 스트럭처 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ntimacy Based Relative Position Embedding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티메시 순서대로 나열한 서브그래프들을 로컬 인포메이션을 추출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임베딩입니다. 각 노드들에게 숫자 포지션을 반영하게 되는데 본인 노드 사이의 포지션 인덱스는 0이고 그 노드와 가장 가까운 노드는 1번. 그 다음 가까운 노드는 포지션 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브그래프 안에서 모든 노드들 사이에 포지션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hop-based relative distance embedding으로 전체 그래프 안에서 타겟 노드 VI와 서브그래프 안에서 다른 노드의 사이 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같은 타겟 노드와의 콘텍스트 관계인 VJ 값은 다른 여러 가지 서브그래프 안에서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방식으로 전체 그래프와 서브그래프 사이의 밸런싱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나온 각각의 인베딩을 전부 다 합쳐 더해주고요. 이 노드들의 더해진 전체의 매트릭스를 L-1개의 레이어의 그래프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앞서 설명드린 GAT 모델과 동일하게 GCN 모델에 어텐션을 곱해주는 레이어를 L-1개 지나고 추가적으로 이 모델에서는 G-RES라는 레지듀얼 값을 더해주는데요. 이 레지듀얼 값은 아웃풋 값과 각각의 노드의 기존 raw feature 값을 빼준 값을 레지듀얼로 빼준 다음에 이 전체 모델에 레지듀얼로 더해주는 형식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겟 노드를 기준으로 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싶기 때문에 기존의 GCM 모델에서는 without 레이어를 적용해줘서 전체 매트릭스를 다 더해준대요. 여기서는 without 레이어 대신 퓨전 레이어를 진행해서 각 노드의 더하는 대신 평균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인베딩이 끝나면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노드 어트리뷰트 리컨스트럭션과 그래프 스트럭처 리커버리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 노드 어트리뷰트 리컨스트럭션은 타겟 노드 VI가 기존의 raw 그래프 전체에서 가지는 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두고 fully connect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스트럭처 리커버리는 두 개의 노드 VI와 VJ의 연결 점수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계산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드를 서브그래프 안에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두 개의 과정으로 벌트 그래프 모델의 제작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태스크에 맞는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프 모델의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파인 튜닝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래프 클러스터링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그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은 프리트레인된 아웃풋을 소프트맥스 값을 적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고 트루 레이블과 비교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션 코스트 펑션을 사용한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재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태스크인 그래프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들의 중심이 되는 벡터 UI와 다른 프리트레인 벡터 값과 비교하면서 재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가 논문 그래프 벌트의 모델 학습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의 익스페리먼트 부분인데요. 해당 논문은 그래프 데이터로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 익스페리먼트 페이지가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의 익스페리먼트 부분인데요. 해당 논문은 그래프 데이터로 사이티어, PubMed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데이터는 코라는 7개의 서브그래프, 사이티어는 5개, PubMed는 30개의 서브그래프 사이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길이는 32, 어텐션 헤드는 2개, 그리고 히든 레이어 개수도 2개 사용했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코라 0.01, 사이티어 0.001, PubMed 0.0005, 그리고 YTK는 동일하게 0.0005, 그리고 드롭아웃 레이트도 동일하게 0.5, 그리고 트레이닝 에포크는 코라의 경우 150, 사이티어 2000 에포크, 그리고 PubMed 500 에포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각 데이터들을 동일한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200 클러스터 진행을 하고 200 에포크를 200번을 두고 노드 리컨스트럭션과 그래프 리커버리의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동일하게 트레이닝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벌트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 다른 모델이 레이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서스펜디드 애니메이션 프로블럼이 있는 거에 반면 그래프 벌트는 50가지의 그래프의 깊이를 늘려도 학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보다 모든 데이터에서 다른 GNN 모델들보다 그래프 벌트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모든 데이터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을
서브그래프의 사이즈의 K 값에 대해서 코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코라의 경우 K의 서브그래프 사이즈가 K가 7일 때 가장 정확한 테스트 애큐러시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로는 K를 7로 지정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앞서 레지듀얼을 추가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레지듀얼을 추가해주는 것에 대한 영향을 확인했을 때 모든 데이터에서 그래프 라 레지듀얼을 추가해줬을 때가 더 높은 정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 라 레지듀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당 모델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4개의 각각의 인베딩을 거친 과정에서 모든 4개의 인베딩을 적용했을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인베딩 4개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그래프의 버트 대신 프리트레인 되지 않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낮은 정확도가 나온 반면에 그래프 버트를 진행하고 각각의 파인 튜닝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버트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들보다 에포크를 훨씬 적게 사용하더라도 학습이 가능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은 2개의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반면에 그래프 클러스터링은 노드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만 파인 튜닝 태스크 프리트레인 태스크만 진행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래프 버트는 기존의 GNN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전체 그래프가 아닌 타겟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적용하는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으로 진행하여서 원하는 태스크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